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역사인문 아카데미 지금 고전학당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설문회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윤여덕 선생님은 그걸 그림문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문자의 종합사전, 종합자전이죠. 그게 지금 유튜브에 게시 중인데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요반은 주로 한시인데 그냥 일반적인 중국의 당나라나 이런 한시가 아니라요. 왜냐면 당나라 한시를 아무리 많이 배워봤자 그 중국 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시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조선의 풍습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걸 주로 다룰 겁니다. 특히 우리 미래학교가 전통놀이와 관련된 전승활동을 하기 때문에 놀이, 풍습, 풍속 그리고 지명, 명승 이 부분이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풍속시 또는 기속시라고 합니다. 기속시. 그래서 기속시 가운데 경도 세시사라고 하는 이제 40수로 된 한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걸쳐서 하는데요. 시가 40수라 해서 40수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기속시라든지 성시, 전도시라든지 1700년대부터 1900년 약 200년 사이를 어쩌면 조선문화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를 한번 입체적으로 보는데 이제 그것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1강은 18세기 한양 풍경입니다. 18세기는 꼭 1700년대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1700년대에서 1830년, 40년대까지 가 대체적으로 18세기 문화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제 첫 번째 제목은 18세기 조선 한양을 걷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포인트 옵션하고 지금 한강판에다 이것도 저기 그 연습을 많이 했대거든요. 자, 다시 슬라이드가 이렇게 넘어가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도 세시세고요. 주로 18세기를 대표하는 책이 이제 요 1784년 한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만주의 흠영 일기를 기본으로 해서 전시를 했는데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김대희 선생님이 여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흠영.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한양 1770년이라고 해서 도서입니다. 책 단행본. 그러면 요건 영조시대고요. 이건 영조시대가 되겠죠? 영조시대가. 그리고 이것은 정조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76년이 정조가 즉위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딱 본다면 요 시대가 아마 이 경도 세시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1800년대에 써있었지만 주로 어린 시절 궁궐을 다녔던 시대는 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어린 시절 궁궐을 드나녔던 박종선의 시각 속에서 나중에 그것을 정리해서 출간을 해놓은 1800년대 후반이지만 뒷부분이지만 실제 보고 느꼈던 시공간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전부 다 그 도록으로 다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필요하면 다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도 이렇게 미래학교 대표를 맡고 있고 전통놀이 지도 사범으로서 이제 전통놀이를 발굴하고 고증하고 이걸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조선 후기 한양을 읊은 여러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속시라는 뭐냐면 어떠한 풍속을 시대별로 이렇게
시기별로 1월, 2월, 2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는 것을 기속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속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도 세시사 그리고 한경사라고 있습니다. 한경사는 106수로 되어 있는데 강희천입니다. 강희천은 정조시대 때 천주학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반항어였어요. 물론 사형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가 시대를 봤던 정말 반항적인 그리고 시대를 변혁하고자 꿈꾸었던 그 신대 이 한양의 지형이나 풍습, 놀이가 가장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6수기 때문에 아직 그 습관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2025년 1월달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106수를 하게 되면 아마 한양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뭐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풍습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경자병 이것도 이제 다 소개를 할 겁니다. 이것도 한양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시로 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시 전도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국왕이 주로 한양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는 것. 그러면 한양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는 것은 뭐냐? 군주가 성군이란 뜻이에요. 군주가 성군. 그러면 성군이 온 도시, 그 시대의 도시가 가장 태평 성대라는 것을 시로 쫙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왕이 직접 시제를 내줘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걸 막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차 같은 것을 다 정했던, 여기에는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따로따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산문들이 있습니다. 산문 가운데 춘성육이는 이미 고전학당에서 진행을 했고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구독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춘성육이라니까 뭔지를 몰라요. 네? 춘성이라는 것은 봄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한양 봄의 도성에 놀러 가서 기록을 남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춘성육이는 발해고를 쓴 유득공이 지은, 특히 경복궁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폐허가 된 경복궁의 잔해들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기록들은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춘성육이는 이미 유튜브 채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충분히. 그 다음에 한경지략은 이분의 손자인 유본해가 서울에 대한 기록, 그래서 이 집자가 알식자를 지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안다는 것은 식이고 그걸 찾아가는 건 지략을 해요. 아는 걸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요약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복궁이 어떻고 산천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시기로서는 크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요 세시기는 언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냐면 지금 경도 세시사와 그 다음에 하는 한경사를 할 때 어차피 이것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풍속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떡국하면 경도 잡지, 열왕세시기, 동국세시기는 어떻게 기록돼 있고 다른 어떤 수많은 기속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다 찾아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교재는 딱 40수잖아요. 그렇지만 한 수 한 수에 다른 그 산문이나 여기에 대여섯 개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40수를 4번 곱하면 160수 이상이 사실은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힘으로 해서 다양한 기록,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자료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 형태로 하게 되면 시간적 제약을 딱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하려면 거기에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 유튜브에서 충분히 시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인문 아카데미 화요반은 개강일과 종강일에만 만납니다. 그래도 공부를 같이 하는 도반인데 얼굴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강일날 다음 차수에 그때 교재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5번 정도를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도 세시사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요거 끝나는 날 12월령시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김 3위단 거 그거 할 때는 겹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강일 또 만나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놀이 1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금년도 망하니까 뭐 이렇게 여기 와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재어서 좀 편하게 그래서 교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PDF 파일로 보면 사실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면에다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됐죠? 여기 동국 세시기, 그 다음에 경도 잡지, 열양 세시기. 이것들이 다 풍속 세시기입니다. 세시 풍속기.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시 40수만 계속하면 막 질리거든요. 중간중간에 17세기, 18세기 뭐 산문이나 기행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경도 세시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경도 세시사는 딱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라 능양이라는 분, 박종선이 능양인데 능양이라는 사람의 시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약 3천여 수의 시를 지은 그래서 이분이 조선의 이태백이다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양 박종선의 시집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못 찾고 있다가 이 시집서는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에 들어가 있어요. 시집서가. 왜냐면 이걸 연암이 써줬으니까 조카예요. 조카니까 뭐 몇 촌이니까 한 9촌 정도 되나? 네.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조카인 박종선에게 이 시집을 냈을 때 서문을 써주게 됩니다. 근데 이 서문이 명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은 우리 나눠준 교재 제일 뒷편에 남아 있습니다. 대학 입시 국어에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이 능양 시집 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해요. 그래서 이 능양 시집 안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게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뭐 굳이 한학을 열심히 하시겠다. 뭐 내가 삼천수를 전부 번역하겠다. 그러면 이거 사셔가지고 한 권 한 권 있는데 사실 한학에서 시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가운데 경도 세시사 40수만 공부해도 무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제일 뒤편에 있죠? 시집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819년에 죽었으니까 이거 바로 전후에서 쓴 거거든요. 그렇지만 시공간은 1780년대 전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경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경사. 중암 강의천인데요. 우리 1801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순조 때, 선주교도들 싹 죽여버리잖아요. 신의 박해라고. 그때 그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시대를 바꿔보려고 했던 천재적인 시인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책 제목이 정조와 불량선비 강희천 이렇게. 그래서 이분의 시 106수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광통교회 격방이라든지 구리계 약풍풍속이라든지 또는 해정교회 격방이라든지 수표교회 연날리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통놀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역본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틈틈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수 정도는 끝났거든요. 네. 이거 하려 저거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경사라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4달 교과 그러면 4통 8통 거리가 교체되는 곳 어디겠어요? 광화문이죠. 6조 거리.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이런 것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경자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돼 있죠? 한경자병. 산명 강준음의 한양 풍속지다. 그래서 여기 산명 시화 시집에 있고요. 40수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속도가 좀 빠르면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15년 2차 때 한경자병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건 이제 성시, 요 성시라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성시의 전체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 거기다 시. 근데 지금 현재 전도는 없어요.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조임금 했던 성시 전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조임금이 차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정조시대에서 차상 9등. 그래서 요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박제가의 성시 전도시입니다. 우리 그 역사인문 아카데미가 지속된다면 아마 2026년도에 아마 여기 몇 개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보통 200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노래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호 요것을 1시간 동안 드려야 돼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 이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재적인 시인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시에는 능했는데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다는 거죠. 1700년 되면 이미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다음 계몽제에서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권력이 벌써 민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도 아직까지 돋보이고 어하고 소중화로 만족하고 있었던 그 시대적 한계죠. 그러니까 철학적 천재인데 시대적 맹제인 거죠. 시대를 구할 수가 없는 건 맹제예요.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있어도 시대의 아픔을 건져내지 못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건져내지 못한 지식은 사실 다 죽은 지식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다 죽은 거죠. 조선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걸 보지 않으면 퇴계도 영민하고 율곡도 영민한 거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조선이라는 시대와 공간을 구했겠죠. 그렇지만 그 구한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죠.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를 봐야죠. 왜? 그게 선구자죠. 그래서 선구자는 항상 자기 땅에서 유배되는 거잖아요. 고통받고 돌아올 때 성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조선시대에 그래서 한시에 너무 막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는 그냥 배우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조선의 변화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성시 전도시가 있고요.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춘성육입니다. 춘성육이는 이 영제집 안에 있습니다. 영제집. 영제는 유독공의 호입니다.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영제교 안에는 뭐 21도 회곳이 무지명하여 우리나라 역대 도시들, 그러니까 뭐 국내성이나 이런 도읍지를 시로 번역이 돼서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고 이렇게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고 뭐 여기에 열화일기 열화를 가서 왔던 기행 뭐 43수라든지 여기 이제 춘성유기가 있습니다. 춘성유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가 강의를 했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자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을 이해하고 그때 당시 한양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춘성유기가 있고요. 다음 한경지략이라고 있습니다. 유고내고요. 유독공의 손자가 아니었구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적으면.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한경지략의 근거에서 서울시에서 예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성을 한 바퀴 도는 순성놀이가 있었습니다. 그 순성놀이의 근거가 바로 이 한경지략입니다. 한경지략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거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단오나 한가위 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미완성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구나. 동그라미를 완성시킬 때
그래서 성을 한 바퀴 돌 때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순성놀이가 서울을 소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의 성곽이라고 봐도 특별하게 한 바퀴 도는 성곽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서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양도성이라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효과도 있지만 세계인들에게 서울을 알리는, 그러니까 서울을 단지 도심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서울을 볼 수 있는, 거기다가 약간 불이 있는 곳에 어둠이 짙을 때 그 서울의 야경을 볼 때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비가 잘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만 조금 더, 그리고 안전요원만 배치하면 순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서울의 랜드마크로서도 무지 필요한 장소다. 그래서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환경지력에서 나온 근거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풍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잡지가 있고요. 유독공이 이렇게 썼죠. 유독공은 뭐 아시겠지만 그 정조임금 때 4명의 서자들이 검소관을 있으면서 정조 개혁의 뒷받침이 되는 서책을 정리하고 이론을 제공했던 당대 최고의 공부벌레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독공은 충무공 전설을 편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충무공 전설은 이순신 장군의 글이지만 정조임금의 명으로 그걸 교서관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과정에서 교서관이 정조임금 전후로 2개가 있거든요. 그 전에 남산 밑에 있던 교서관과 지금 창덕궁 앞에 있는 교서관, 그 창덕궁 앞에 있는 교서관에서 이 충무공 전서가 거기서 편집되게 됩니다. 그 편집 책임자가 유독공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 유독공이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발해고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서문을 박제가가 써줍니다. 복합화. 그러니까 만주족이 어떻게 중국 청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지배했는가에 대해서 같은 고구려 백성들이었는데 저들은 저렇게 커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에 대한 반성이 북합하니까 그런 이제 맥락적인 것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도 잡지가 조선 풍속지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후에 어떤 게 나오냐? 이제 경도 잡지가 이제 무지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삼계탕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개삼탕이죠. 왜 그러냐면 삼이 주체가 아니거든요. 닭이 주체고 삼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삼탕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인삼이 막 뜨니까 인삼을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인삼에다가 닭살을 좀 붙이면 그게 삼계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삼계탕이 아니죠. 닭 뱃속에다가 삼을 넣으니까. 그래서 개삼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경도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도 잡지를 우리가 따로 배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세시 풍속 시를 할 때 다 편집해서 들어갈 겁니다. 틈틈이. 그 전에 정권 좀 잠깐만. 전화하면 이전화. 예. 네. 1권은 풍속이고요. 네. 2권은 세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세시가 되어 있고요. 그냥 오늘은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 2번째 나온 게 열양세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열자.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바꿀게요. 잘 안 보이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고조선의 수도가 평양인데 평양으로 흐르는 강이 열수라고 있어요. 열수. 그래서 그 열수가 이제 고조선을 상징하는 이제 물줄기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평양인지 중국의 요소에 있는지 그건 뭐 역사적으로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열수하면 또 고조선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제 조선 때는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가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이른바 상나라가 무너진 후에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성군이라고 부르는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에 의해서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고 그 무왕의 동생인 주공에 의해서 봉건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무왕과 주공단에게 그러한 설계도를 준 사람이 기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기자가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조선으로 왔거든요. 근데 왜 다시 갔는지는 몰라. 불러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홍범구주라는 비서를 줘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봉건제가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자가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기자가 왔기 때문에 당대 동아시에는 두 명의 성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무왕, 주공. 문무주공이라고 그래요. 문무주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성인하면 요순, 우탕, 문무, 주공 7명을 꼽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그러니까 저쪽에 성인이 있으면 이쪽도 성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을 기자로 본 거예요. 그러면 기자 위에는 없냐? 없죠. 왜? 그 이상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중국의 제 끄머리에 우리도 붙어야 되니까 이게 소중한 이론이죠. 근데 그 기자가 온 곳을 평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이 이제 조선에는 어디로 온 거예요? 그 평양이? 한양으로 온 거죠, 이제. 그러면 한양의 한 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열수가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평양에 흐르는 열수를 어디로 데려온 거예요? 한양의 열수. 그러니까 열수의 북쪽이니까 어디게 됐어요? 열양. 한수의 북쪽이니까 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수의 남쪽은 한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성과 한음 할 때 그 한음이 요 김포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의 북쪽, 그러니까 이것은 소중화 이론이 시작됐던 숙종 영감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를 열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한강으로 오는 강의 물줄기는 다 열천이에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물의 근원이에요. 당연히 지금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한강의 원류죠. 그냥 조선시대 그게 아니에요. 궁궐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물의 원류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궁궐에 다 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양이라는 것은 한양의 북쪽, 한수의 북쪽. 그래서 열양 세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열양 세시기 중에 바로 이제 이렇게 떡국이 있습니다. 떡국. 그래서 동국세시와 열양세시에서 떡국은 정조 차례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먹었으면 손님이 오면 이것을 대접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쪽 경도 세시기의 제2수가 떡국입니다. 떡국. 예. 자, 그래서 요거 열양세시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 세시기를 소개한 거고요. 이제 동국세시기는 세시풍속의 교과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국세시기는. 그래서 1849년에 지은 거니까. 하여튼 이 두 개를 이것을 합본해서 조선광문회에서 이렇게 세시기를 편찬해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1700년대, 1800년대 살았던 사람이 우리보다 더 조선 풍속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기록이 없으면 자기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기 동네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무지 빼이 몰라요, 사실은. 홍어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을 구경한 사람 전체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막 궁궐이 하면 조선 백성 중에 1300년부터 500년 동안 얼마 없어요. 인간의 이름도 모르고 산 사람이 수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동국세시기에 보면 그 유명한 부장 또는 구탕, 보신탕이요. 보신탕. 그래서 팽구, 여기 팽구와 이제 여기 총란증은 부장이다. 개고기탕이다 이거지. 개고기탕이다. 그래서 게를 삶아 파를 퍽퍽퍽 해서 끓여서 하면 우리가 육개장 비슷한 거죠. 근데 육개장이 왜 저기 닭을 넣죠? 아니 원래는 다 게를 넣는 거예요. 게장이에요. 밖에 있어서 육개장으로 그러는. 육개장이 이 게장. 게장은 개고기고 게장은 닭고기고. 그건 닭고기 나중에 만든 거예요. 육개장. 육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동국세시기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보신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개고기를 먹을 이유도 없고
그죠? 예. 그러면 개고기도 안 먹으면 닭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닭이 얼마나 이쁜데요. 그다음에 저 돼지 새끼 보세요. 그러면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지. 뭐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 그래서 아이 개도 사람에게 멀리 있으면 예? 다 멍멍해요. 예? 인간이 어느 정도 이제 되면 눈앞에 살아있는 생명을 먹는다는 자체가 예? 눈에 안 보이면 먹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그 정도 넘었기 때문에 굳이 먹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때 이런 풍속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정도를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17세기, 18세기, 특히 18세기를 전후한 이제 조선의 풍속이나 명성을 소개한 책들 분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익혔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시간이 끝나면 드디어 제1수 진하래 가운데 정조라는 게 있어요. 정조. 그래서 여기 궁중 진하래가 사실 디지털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1월 1일 날 종입품 이상의 관원들이 각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와서 임금님에게 할애 인사를 드리는 진할애인데, 진할애는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면 잔치를 통해서 뭐 결혼 축하연하고 이럴 때 진할애가 있는데, 진할애 가운데 1월 1일 날 하는 것을 정조라 그래요. 정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 1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 1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